네, 안녕하세요. 아이폰 루프 김종현입니다. 오늘 블록페스타의 주제가 블록체인 거버먼트라고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 열리는 만큼 조금 일반적인 프로젝트 소개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주제는 데이터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Decentralized Identifier, DID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관련돼서 저희 아이콘 루프가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플랫폼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그림이 플랫폼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포넌트나 어떤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양 측면에 있는 고객들,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드 사이드에 있는 고객들 간에 많은 거래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양 측면에 있는 유저를 바라보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유저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해서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유저 간에 그 양측 무형 간에 어떤 상당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는 한 층 유저가 늘어나면 다른 층 유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죠. 플랫폼이 한번 이렇게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플랫폼은 어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계속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이 IT 기술과 플랫폼이 기술되면서 이제는 완전한 플랫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대중교통부터 해서 심지어 장보기, 세탁, 세차,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다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영향력을 확대해 감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 독점의 어떤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어떤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그 저자인 쌍시트 폴 처더리가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플랫폼이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 셀러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셀러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고객과의 어떤 직접 그 접점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사실 더 많은 그 고객들이 해당 플랫폼에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또 많은 셀러들이 모이는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플랫폼을 위협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플랫폼들은 해당 BM에 대해서는 전체 에코시스템에 어떤 해가 된다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경쟁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플랫폼은 지배력을 가지게 되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사실 플랫폼은 완전히 승자 독식, 또 위너 텍솔의 어떤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플랫폼은 자신의 어떤 에코시스템 내에 데이터와 사용자를 가둬두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공유경제 플랫폼들이 이런 그 플랫폼 자본주의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는 아시다시피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는 그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같은 것들을 얻는 소득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아무런 생산수단 없이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이 얻는 소득도 불로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그래서 좀 규제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IT 플랫폼들을 어떤 그 수도나 전기 같은 유틸리티 플랫폼과 같이 규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플랫폼에선 그들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반시장적으로 경쟁 기술들을 합병했던 것들을 다 되돌리고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버나 리프트 같은 또 승차 공유 플랫폼들이 대표적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AB5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법안은 플랫폼 그 보호 법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런 그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로 볼 수 없다는 이제 법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저런 승차공유 플랫폼들도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만의 어떤 데이터 사일로 내에 그 데이터를 가둬두고 계속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 근간에는 바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런 데이터 사일로들을 사실은 밑에선 아이덴티티로 모두 연결을 하고 그 계속 플랫폼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덴티티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캠브리지 사전에 따르면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 또 그 사람이나 그룹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아이덴티티의 구루라고 하시는 그 딕 하드트의 설명을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 그에 따르면 아이덴티티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 플러스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이 말하는 게 좀 더 신뢰가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이덴티티 거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오늘 오셔서 앞에서 인사하면서 나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덴티티 거래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Unverified Identity Transaction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믿고 그냥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 세계는 이 외에도 실제 검증된 아이덴티티 거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편의점에서 술이나 뭐 담배를 살 때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요구받으실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원칙적으로라면 사실 그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통한 그 성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신분증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면 뭐 이제 둘리가 사러 갔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뭐 지갑에서 뭐 신분증을 뭐 주민등록증을 낼지 뭐 자기 학생증을 낼지 뭐 고민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증을 냈다고 해보면 편의점 직원은 이게 주민등록증이구나, 부천시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확인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과 뭐 사진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그 생년월일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성인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술을 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부천시랑 이 편의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에 부천시가 전혀 참여하고 있지도 않아요. 결국 현실 세계에서 아이덴티티를 보자면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획득하는 과정과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어센티케이션을 받는 과정과 그걸 통해서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가받는 그 오소라이제이션 과정도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앞서 예처럼 편의점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 아이덴티티 체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스케일러블한 거죠. 또 본인이 선택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상황은 어떨까요? 실제 여러분들은 뭐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시다 보시면 화면과 같은 회원가입 페이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사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고 제 이름이 뭐고 제 이메일은 뭐고 막 이렇게 그 앞서 얘기했던 그 Unverified Identity Transaction 비슷하죠. 막 주장을 하고 간혹가다 뭐 이메일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 핸드폰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 등록을 해놓게 됩니다. 사실 이 모델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있어왔던 모델이고 아이덴티티 1.0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저가 리소스에 접근할 때 그 계정에 대한 크레덴셜을 제출하고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디렉토리에 등록된 엔티티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서비스 접근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이트에 제출하면 제가 누구인지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트 DB에 있는 엔티티라는 게 증명될 뿐입니다. 실제 그 과정, 그 크레덴셜을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사실 불투명하고요. 또 그 아이덴티티가 그 디렉토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또 물론 제가 제 크레덴셜을 선택할 수도 없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 1.0은 사이트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덴티티 2.0은 현실 세계화처럼 아이덴티티 크레덴셜을 받는 과정과 사용하는 과정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실제 아이덴티티를 받아서 제출할 때 어떤 식으로 이 아이덴티티를 검증하는지 굉장히 그 정책이 투명하죠. 또 이런 아이덴티티 크레덴셜은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해서 제출할 수가 있고요. 앞서 편의점의 사례처럼 사이트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실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아이덴티티 2.0은 사용자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사실 수많은 서비스에 종속된 아이덴티티가 역시나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는 사이트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기억했다면 지금은 사이트마다 어떤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정도는 차이는 있죠. 대신 그것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문제된 부분은 해당 소셜 서비스가 해킹이 된다면 그 페이스북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아이디를 쓰는 모든 서비스가 다 같이 해킹이 된다는 어떤 위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사실 OAuth라는 그 프로토콜의 오남용이 굉장히 큽니다. OAuth는 저런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들이 서드 파티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쓸 때 적합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오소라이제이션 도구였는데 이런 소셜 로그인 회사, 소셜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비스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다시 아이덴티티가 종속돼 버리는 완전 옛날 시대로 돌아오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플랫폼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 도구로서 이 툴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다른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좀 살펴볼까요? 공인인증서 사실 악명이 높은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보안성도 좋고 또 그 법적인 보호까지 받는 아주 훌륭한 인증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중심적인 UX가 아닌 불편한 UX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퇴출이 되고 있죠. 또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을 한다는 통신사 인증이나 아이핀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UX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뿐더러 통신사 인증 같은 건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면 다시 이용할 수가 없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핀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핀도 굉장히 조합한 UX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DID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실제 어떤 아이덴티티 2.0의 어떤 비전에 맞게 아이덴티티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그런 배경하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개인정보를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거나 각 사이트에 여전히 등록을 하고 있죠. 이거를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기 주권형 아이덴티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DID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다시 말하면 그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사용한 모두의 소유가 되는 블록체인의 그 아이디를 발급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 DID가 뭔지를 살펴보자면 DID는 분산 원장 기술 또는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어 중앙 집중형 등록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 세계적 유일한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변경이나 조작이 되지 않는 퍼시스턴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암호학적으로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탈중앙성도 역시 특징이고요. DID 관련돼서는 그 웹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표준을 만드는 W3C에서 활발하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아이콘누프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이제 DID 처리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앞서 예를 들었던 둘리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케이스랑 정확히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가 자신의 직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검증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해 놓습니다. 둘리도 자신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놓죠. 그런 다음에 둘리가 사전에 자신은 이제 20살 이상의 성인이 맞다는 그 주장을 부천시에 보내면 부천시에서는 둘리의 신원을 확인해서 부천시가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둘리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술을 사야 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천시에 도장이 있는 그 클레임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편의점은 부천시의 도장을 블록체인에서 확인하고요. 또 둘리의 서명을 블록체인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제 수를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정확히 같은 서비스 플로우죠. 저희 아이콘누프는 이러한 그 DID에 대한 기술 교육을 다 충족하는 그 디펜스라는 서비스를 이미 출시했습니다.
그 아이콘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디패스 앱을 이용해서 DID를 발급하고 그 발급된 DID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디패스 앱을 통해서 회사의 여러 인트라넷이라든지 미팅룸을 예약한다든지 이런 곳에 직접 쓰고 있고 더 많은 사용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DID는 사용자한테 어떤 개인정보가 집적이 돼서 결국 사용자 단말에 많은 그 신원정보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단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신원정보들을 다 다시 발급받아야 될 어떤 불편함이 예상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신분증들을 다시 다 발급받는 과정들이 사실 여간 불편한 과정이 아닌데요. 디패스에서는 이제 볼트라는 그 서비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는 단말에 저장된 어떤 시크릿 정보들을 시크릿 쉐어링이라는 암호화학적 기법을 통해서 여러 저장소에 분산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분산 보관된 스토리지 중에 일정한 스레시홀드 5개 중에 3군데에서 OK를 받았다든지 이런 스레시홀드를 충족하면 교감난 정보들 중에 3개가 모여도 단말에서 다시 원본의 그 시크릿 정보들을 다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이콘오프는 이런 DID를 규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마이아이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을 온라인에서 그 신분증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계좌 개설을 할 때 신분증 찍어보면 그 신분증의 를 통한 본인 확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점이 착안해서 이때 DID를 그 신분증 기준으로 발급을 해준다면 이는 금융을 넘어서 커머스나 핀테크 공유경제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조차도 단말에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다양한 소셜 로그인이 있어도 절대 그 로그인 서비스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금융에서 쓰는 아이덴티티는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마이아이디의 어떤 직접적인 사용 예는 역시 이제 금융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금융 서비스 온라인으로 사용하시다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하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이런 7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단계가 제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단계예요. 휴대폰 인증도 하고 신분증도 찍어서 올리고 다른 계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마이아이디를 이용하면 이것을 마이아이디 제출하는 거 하나만으로 다 스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아이디 어떤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같이 마이아이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기관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신한은행, 부산은행 같은 시중은행들뿐만 아니라 9개 대형 증권사들 그리고 그 4개 보험사들 그 외에 티모바 야놀자 같은 커머스 오토업체 그 외에도 삼성전자,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도 이 마이아이디 기반의 DID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저희 아이콘오프가 하고 있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로 신원관리와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 사용자 중심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고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생체 인증처럼 새로운 인증 수단이 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그 서비스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진정한 그 탈중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가 그 인간 중심의 사상을 정신을 되살려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었죠. 저희는 이 DID가 이처럼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콘오프와 DID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